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공유진 예방교육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 든든은 영화계 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저희는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진행할 강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사례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왜 디지털 성범죄일까요? 왜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또 다른 특별한 주제로 다뤄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들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범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버닝썬 사건부터 시작해서 N번방 사건은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낱낱이 드러내었고요. 심지어 연예계에서도 여자 연예인들 숙소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정황이나 한 방송사의 여자 화장실에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한 것이 발견이 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불법 촬영,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성착취 및 그루밍,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 및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그리고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농단과 음란물 전송 등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촬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촬영 및 유포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스태프 A씨는 촬영 중에 촬영이 불가함을 설명을 받았음에도 노출 장면을 포함해 배우의 모습을 개인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불법 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보는 거라고 당부를 하면서 공유를 했겠죠. 그러나 이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이 속한 다른 단톡방에 이 사진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유를 하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사진을 공유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 사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법 촬영과 유포가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떻게 급속히 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스태프는 처음에 친구들끼리 나눠본다는 이유로 공유를 했으나 결국 익명의 다수가 해당 사진에 대해 접근하게 되면서 불법 촬영물이 널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나만 보니까 괜찮다, 친구들끼리 보니까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공유를 해도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내가 올린 사진과 영상은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포 이전에 누군가를 허락 없이 찍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멈췄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음란물 전송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서 제작 파트 단톡방에 헤드 스태프 B씨는 음란물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실수로 잘못 보냈다며 사과를 하고 이에 단톡방 구성원들도 실수이겠거니 하면서 웃으며 넘어가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단톡방에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전송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 스태프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행동에 삼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B씨는 이에 여성 스태프들 몰래 남성 스태프들만이 있는 단톡방을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 스태프들은 일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성적 괴롭힘, 성희롱과 음란물 전송의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B씨는 음란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는 다른 남성 스태프들한테까지도 적잖은 불편함을 끼쳤고요. 원치 않는 음란물이나 성적 농담을 일방적으로 전송받는 것은 결국 성적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B씨는 또한 단톡방이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누군가 자신에게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또 누군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문제적 행동을 계속 이어나간 것은 많은 성희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대체 어떤 생각들이 이러한 가해 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개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협박하고 폭력으로 타인의 삶을 맘대로 조정하는 행위로 보다 조직화, 구조화되면서 그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성폭력으로 근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촬영물 비동의 유포뿐만 아니라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타인 사진 합성, 단체 채팅방 내 언어적, 심리적 폭력과 성희롱 등 그 수위와 방법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당장 이러한 사회 구조나 문화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일상 속 일어나는 폭력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간단합니다. 찍지 않고, 보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든든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제공되는 지원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을 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